지식부터 상식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벌집, 군집, 붕괴 현상, 꿀벌을 경고에 응답하라 라는 주제로 KB경영연구소 이창우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좀 특별합니다. 꿀벌 이야기를 들고 오셨는데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꿀벌이 멸종하면 4년 안에 인류도 지구에서 사라질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공감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 꿀벌이 꽃가루를 옮긴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나 보네요. 네,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 자체는 아인슈타인이 말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오히려 1994년에 프랑스 양봉협회가 시위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말이라는 게 더 일반적이거든요. 아인슈타인이 이 말을 했냐 안 했냐를 제가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꿀벌이 되게 중요한 존재다라는 거는 이미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할 건데 이것만 이제 고민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오늘은 또 나왔으니까 꿀벌 이야기를 왜 하게 됐고 꿀벌이 왜 중요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차례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가서 벌집, 군집, 붕괴 이 개념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벌집 군집 붕괴 현상은 CCD라고 하는데요. 컬러니 컬랩스 디솔더 줄임말입니다. 컬러니는 이제 벌이나 개미처럼 무리지어 사는 집단을 의미하고요. 이 군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붕괴되는 겁니다. 2006년에 미국에서 일벌이 다 사라지고요. 여왕벌이랑 애벌레만 벌통에 남아 있었어요. 1년 후에는 미국 벌집의 30%가 넘게 사라졌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봄에 꿀벌 실종 미스테리로 보도가 됐습니다. 무슨 일이지 하면서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떤 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나라는 여왕벌이랑 애벌레까지 그냥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미국과는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올해 초에 78억 마리 정도로 추정되는 꿀벌이 사라져서 이슈가 됐던 겁니다. 전국적으로 벌통이 39만 개 정도 피해를 입은 걸로 집계됐거든요. 보통 벌통 하나에 1만 마리에서 2만 마리 정도 사는 걸로 추산되는데요. 그렇게 2만 마리로 추산하면 78억 마리가 나옵니다. 근데 정확한 이유를 몰라서 이제 미스테리라는 이름이 붙었죠. 네, 정말 엄청난 숫자의 꿀벌이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요. 혹시 미국이랑 우리나라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군집 붕괴는 이제 세계 곳곳에서 매년 이렇게 보고되는 게 있습니다. 미국, 유럽, 아프리카, 중국 등등에서 10%, 많게는 30% 꿀벌이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 12월에 유엔에서도 이제 꿀벌 보호 시급하다 해가지고 매년 5월 20일을 세계 벌의 날로 지정을 합니다. 유엔이 당시에 얘기했던 거는 야생벌 2만 종이 있는데 그중에 8천 종이 이미 멸종 위기다. 그리고 2035년에는 꿀벌은 지구에서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작년 세계벌의 날에는 안젤리나 졸리가 유명하지만 관심을 촉구하면서 6만 마리 꿀벌이랑 같이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슈가 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 꿀벌 감소에 대해서 경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또 아까 CCD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지금은 이유가 좀 밝혀졌나요? 네. 벌이 죽을 때가 되면요, 포식자한테 이제 집이 노출될까봐 멀리 가서 죽는 습성이 있거든요. 자기 집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원인 분석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합동조사를 여러 부처랑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해충, 살충제, 말벌, 이상기후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다 이렇게 추정을 했었습니다. 먼저 꿀벌에 기생하면서 체액을 빨아먹는 꿀벌 응애라는 진드기가 있어요. 유명한데 이 꿀벌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응애류를 제때 못 잡아내면은 일벌이 약해지고 세력이 다 약해집니다. 또 이제 응애를 막아야 되니까 살충제를 이제 대량으로 살포하는데 드론까지 써가면서 예년 대비 한 3배 이상 사용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꿀벌이 비행 능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졌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제 말벌인데요. 아열대성 더운 지방에 사는 육식곤충인 등 검은 말벌이 있거든요. 네. 이게 2003년에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는데 들어왔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 꿀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상기후 현상입니다. 꿀벌은 여름벌이 있고 겨울벌이 있어요. 겨울벌이 월동 준비를 하고 6개월 정도 살아줘야 되는데 작년에 9월달, 10월달은 이상좋은, 11월, 12월은 이상고온이 생기는 바람에 일하러 나간 일벌이 갔다가 못 돌아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발표도 이 꿀벌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100% 설명해 주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기오염이 문제다, 전자파가 문제다, 다른 원인을 찾는 시각도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유보다는 이 이유들이 다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라는 점입니다. 네, 원인이 사람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슬프지만 와닿습니다.
처음에 꿀벌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도 했다고 하셨거든요. 꿀벌은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아, 네. 혹시 꿀 좋아하시나요? 많이 좋아합니다. 아, 네. 저도 꿀 좋아하고요. 네. 꿀벌도 좋아하거든요. 꿀벌은 근면성실의 아이콘, 그다음에 귀엽죠. 네. 근데 이제 꿀벌이 없으면은 1차적으로는 당연히 꿀을 못 먹게 되니까요. 그리고 또 꿀벌 때문에 생기는 봉독이라든가 프로폴리스 같은 부산물도 이제 없어질 테니까 양봉 산업 자체가 붕괴되죠. 이것도 큰 문제지만 오늘은 꿀벌이 수분 매개자, 식물을 번식시키는 수분 매개자라는 점에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 생산량의 약 75%가 꿀벌 같은 수분 매개자에 의존하고요. 100대 작물 중에 87종이 꿀벌의 영향을 받습니다. 꿀벌이 사라져서 이 역할을 못하면 식물은 열매를 못 맺고요. 열매를 못 맺으면 곤충이나 작은 새들도 사라질 거고요. 초식동물도 사라질 거고, 그럼 인간도 당연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물려 있으니까요. 2015년에 하버드 대학에서는 조사를 해보니까 꿀벌이 사라진다면 연간 142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과일은 23%, 채소의 한 16%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봤고요. 식량이 부족하니까 이제 일단 먹을 게 없어질 거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엄청 폭등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맛있고 영양 있는 식단은 또 추억이 될 거고, 양파나 아몬드는 100% 꿀벌에 의존하고요. 사과나 딸기도 한 90% 정도 의존을 합니다. 경제적 가치로 이제 숫자로 따져봐도 유엔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는 꿀벌이 연간 300조, 많게는 700조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슬픈 사례이기도 하죠. 중국에서 이제 대학진 운동할 때요. 근데 참새를 사람이 먹을 것도 없는데 참새가 먹는다 해서 참새를 다 몰살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해충이 많아지니까 살충제를 이제 계속 뿌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0년대 들어서 수천성 지역에 이제 꿀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직접 이제 벌처럼 수분을 하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게 인건비가 오르면 감당이 어려워지죠. 네. 그리고 벌만큼 자연에 이제 잘 이해해서 하지도 못하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러면 꿀벌을 경고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 꿀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원래 자연으로 최대한 돌려놓는 게 생태계를 지키는 방법일 겁니다. 해외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EU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 사용을 완전히 금지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살충제를 사용한 농작물도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은 야생화를 이렇게 키워서 서식 지역을 연결하는 꿀벌 친화 통로라고 하는 B라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해외 글로벌 기업들도 유명한 P사라던가 B사, L사 다 비싼 차들입니다. 직접 꿀을 생산하거나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생산한 꿀을 판매하기도 하고요. 환경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동참을 하고 있는 거죠. 앞서 안젤리나 졸리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셀럽들도요, 모건 프리먼이나 스칼렛 요한슨 이렇게 직접 양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꿀벌 보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인들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정부와 기업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고요. 네. 정부는 이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병충해 강한 꿀벌을 만들기 위해서 품종을 개량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살충제 개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숲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이제 건강한 서식지를 조성하는 거니까요. 밀원 식물을 가꿔주고 밀원 숲을 조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밀원 식물, 밀원 숲 어떤 건가요? 한자로 꿀밀자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꿀벌의 먹이가 되는 원천 식물을 밀원 식물이라고 합니다. 벌이 이제 꿀을 만들 때 아까시 나무에서 따오면 아까시 뿌리고, 밤나무에서 먹으면 밤 뿌리고, 야생화에서 따오면 자팍 뿌리고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한테 유리한 식물만 이제 집약적으로 재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꿀벌이 좋아하는 숲, 밀원 식물로 조성된 숲을 넓게 조성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지자체로는 좀 한계가 있을 거고요. 기업들도 같이 하면 속도가 날 것 같은데요. 많은 기업들이 이미 숲 가꾸기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ESG 활동 차원에서도 이 조성을 할 때 밀원 숲도 염두에 두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빌딩 옥상이 거의 유휴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는데요. 여기다 이제 꿀벌 서식지를 만드는 걸 도시양봉이라고 합니다. 도시양봉도 도시 곳곳에 있는 공원이나 가로수에서 꿀벌이 먹이를 얻고, 그러면 이제 꽃도 피면서 곤충이랑 새가 늘어나니까 도시에서도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관심을 더 가지게 될 거고요. KB는 민원숲 조성과 도시항공 이미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특허 같은 건 없으니까요. ES 경영하는 많은 기업들도 우리도 하겠다 해서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드릴 말씀은 좀 있을까요? 네. 꿀벌 살리기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이제 계속 관심을 가져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잘하고 있냐, 감시인이 돼주시는 거죠. 꿀벌 사라진다고 하더니만 다시 조용한 거 보니까 괜찮나 봐. 이렇게 되면은 또 언제 되풀이될지 모르거든요. 요즘에 K-팝이라든가 K-드라마라든가 인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꿀벌 살리기를 전 세계적으로 성공해서 KB 유명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나라 KB 유명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벌집 군집 분께 꿀벌을 경고해 응답하라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흔하게 보던 꿀벌이 문득 잘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계속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연구위원님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